술에 취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철길 위로 몰아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가운데 도로 위 음주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계형 창업은 줄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에 맞춰 한반도 서남단에서도 남북 교류 사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도 1호선의 출발점이란 상징성과 남북 미술을 매개로 교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새벽 순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철길 위로 진입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도로 위 음주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입이 금지된 철길 위로 승용차가 위험하게 걸쳐 있습니다. 운전자 이 씨가 몰던 차량에 담장을 뚫고 철길로 들어선 때는 칠흑 같은 새벽 시간. 중심을 잃은 차량은 이곳 철제 담장을 뚫고 들어가 선로까지 진입하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직후 5분여 만에 철길을 지나던 화물열차 기관사가 신고했고 이 씨도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두 번째 선로 있죠? 저까지 넘어갔어요. 주차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요? 조사 결과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 경찰은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말을 맞아 음주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의 살인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법 개정과 사회적 인식 부족 속에 찻길과 기찻길을 넘나드는 음주운전 사고가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 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후활용 사업 시행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변경, 취소 권한을 박람회 재단으로 일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착공이 지연됐던 박람회장 내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수돗물 탁수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주민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동 대표와 건설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분석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5월과 9월 아파트 수돗물에서 망간 등이 초과 검출돼 원인 규명을 요구했지만 순천시의 대응에 진척이 없자 직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확정을 앞두고 여수시가 막판 국비 확보 작업에 나섰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여수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과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석유화학부두 확충사업 등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권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현안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이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계형 창업도 늘고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IMF 이후 자영업의 최대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의 내수 부진, 소비 둔화, 그리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책에 맞춘 최저임금 인상까지. 이 같은 환경은 자영업의 경영위기를 불러왔고 결국은 고용인력까지 줄이는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식업이나 요식업이나 패션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7명에서 5명으로, 5명에서 3명으로 가족 단위 운영으로 해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영업의 타격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신규 창업이 늘고 있습니다. 생계수단으로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준비가 부족한 창업으로 폐업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물가 상승 등으로 실제로 국내 창업자의 3년 평균 생존율은 고작 40% 안팎으로 낮은 편입니다.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을 조금 더 분석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의 위기, 민간은 물론 정부의 총체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올겨울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살피고 한파 쉼터를 운영하는 등 사람 중심의 겨울철 한파 대책과 함께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 맞춤형 도로 제설에 나서는 등 대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대설, 한파 기상 상황과 재난정보, 주민 행동 요령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매일 2차례 이상 마을과 거리 방송을 하고 언론 매체와 버스 정류장 안내 시스템, 영화관 스크린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죠. 특히 목포에서는 국도 1호선의 출발점이란 상징성을 활용해 미술을 매개로 남북 교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한반도 남북을 잇는 도로인 국도 1호선. 목포에서 서부 평야지대와 수도권을 거쳐 신의주까지 총 연장 1068km에 달합니다.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면서 국도 1호선은 끊겼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면 국도 1호선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대동맥이 되고 남북 교류의 상징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도 1호선의 출발점인 목포에서 남북 문화교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목포시는 국도 1호선 첫 프로젝트로 남북 미술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학자들은 한국화와 조선화는 일본이 제시한 동양화란 용어를 거부한 데서 시작되는 등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을 부각하며 남북 미술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측면에서 미술계에서도 다양한 담론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남북 미술 공동 연구 등을 위해 북한 미술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남북 미술 교류를 위해서 중국에 있는 북한 미술 전문 학자들 그리고 일본의 총련의 북한 관련 미술학자들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서린 국도 1호선의 출발점 목포. 목포시는 남북한 미술 교류전 개최와 국도 1호선상의 도시들이 참여하는 국토순례 대행진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시가 소규모 사업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반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내년 1월까지 공무원 20여 명으로 합동 설계단을 꾸려 농업 기반 시설과 하수도 등 모두 300여 건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계를 실시해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설계단 운영으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와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2개 지방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사에서 2017년 10월 1일 이후 모든 신규 채용자와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 인사부서 채용 업무의 적정성 등을 내년 1월 말까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도누리집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비리와 관련한 익명제보와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9,8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 9,554억 원보다 317억 원, 3.3%가 증가한 9,871억 원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의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7개 농업협동조합은 광양시청에서 어린이보육재단에 1,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기탁금은 어린이보육재단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육 사업을 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오늘부터 제228회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순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달 10일부터 내년 예산과 조례안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의회는 각종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안도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정부의 질병관리 분야 평가에서 올해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고흥군 보건소는 그동안 취약지 중심의 방역활동 강화와 65세 이상 노인 결핵 전수검진 등 다각적인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올해 감염병 환자가 지난해보다 30%가량 줄고 영유아 예방 접종률도 98%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마다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완성도와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예방접종률 등 감염병 관리 사업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